그 뭐 갑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살면서 어느 시기에 그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 재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진 않아. 근데 그 돈을 뭐 했냐, 이제 요거죠. 왜 우리한테 돈을 주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요거는 오늘 좀 공부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서두지만 이거를 좀 먼저 끼내 볼게요. 그리고 공지를 먼저 하고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2월 30일 날은 제가 여기 파주에 없고 제가 익산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이 그 일로 이제 예약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익산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익산은 그쪽에 그 한의원 하시는 그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유튜브로다가 에너지롱법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결단을 내려서 그쪽에서 6명이 모여서 에너지롱법으로다가 하는 이제 쓰레기 청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도움을 주러 제가 내려가니까 만약에 그쪽에 혹시 가까운 분이나 또 이쪽에서 내려갈 분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런 예약을 받는 거는 이제 이쪽에 파주의 적성 이쪽 수요 세미나에 예약을 받는 것이지 이쪽에 이제 지방을 제가 내려가는 곳에는 공지를 해드리지만 그쪽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하고서 그쪽에다가 예약을 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 더보기 칸에다가 이제 그분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계속 주소 남겨놓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죠. 11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이날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갈무리를 다 하는데 그 풋고추를 좀 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시고 와서 풋고추 따서 직접 따서 수확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 예약은 이제 그 전화번호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로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가 비용은 그냥 공짜로다가는 하기는 좀 전부 다 부담스러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시려면 또 이제 뭐 비용도 들고 그렇지만 그거 외에 그냥 여기 남의 농산물을 또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면 그런 게 또 좀 그래. 그래서 얼마를 따든 간에 그거는 관계치 않고 그냥 10,000원씩 받고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들 알고 오셔서 수확들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비닐 하우스 안에 있는 유기농업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와서들 가서 장아찌 한번 담가서들 드시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다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농업은 아주 쉬워요. 먼저 편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동안거라는 거 지금 이제 농사 갈무리가 다 되고 있잖아요. 자, 농사 갈무리 다 된 다음에 여태까지는 선진농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 선진농업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받으러 많이 다니셨죠. 근데 뭐 이제 기본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고 농사의 근본 바탕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농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원하냐 이거죠. 근데 농약 최고 조금 안 쓰고 싶어 하고 이런 화학 비료도 지금 안 쓰고 이런 자연농, 유기농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식인들이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는 이제 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은 지금 비료나 농약, 제초제
뭐 이런 거를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계속 아마 문의하고 탐방하고 그런 거를 배우러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간단해요. 에너지농법 유튜브 이거를 계속 보시게 되면 그게 그냥 풀려요. 그러니까 뭐 멀리 안 가셔도 그냥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장집 에너지농법 요거를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게 풀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곳에 오셔서 현장 확인하고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료나 농약, 제초제 이런 거를 쓰지 않고 농업에 임한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확량이 떨어져. 또 인력도 많이 들어. 이런 거에 모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해요. 농사라는 것은 관행농업이든 유기농업이든 자연농업이든 뭐 어떠한 태평농업이든 뭐 그런 거 종류가 많지만 그 모든 거를 망라해서 최고의 수확량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주는 선물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유기농 자연농업이라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진다, 모양이 없다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농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올해 농약 안 쳤어. 또 자랑하지 말어. 수확량 떨어졌잖아. 못생겼잖아. 벌레 먹었잖아.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한다는 것은 아주 못난 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왜 벌레가 생기고 왜 균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제가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갈무리를 다 한 이쯤에 농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내년을 준비한다. 올해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찌꺼기를 발생시켰어요. 그 찌꺼기가 뭐죠? 여러분도 식사 많이 하셨죠? 식탁에 좋은 거 많이 드셨죠? 그거 드시려면 농업의 기반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농업의 기반은 뭐죠? 어떠한 농기계가 작동돼야 되고 물론 토지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비료나 어떠한 퇴비라고 그러는 것, 또 영양제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남는 찌꺼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남은 그 알곡 우리가 수확해서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가 굉장히 많죠. 그 농사 부산물이라 그래요. 자, 하여튼 모든 것 이런 것에 대한 계란 하나 고기 한 점 먹을 때 그 생산되면서 나오는 찌꺼기에 대한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림잡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떠한 균과 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청소를 겨울에 시작한다예요. 농업은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그 찌꺼기 청소를 한다. 고온 발열 발효를 통해서 시작을 여러분들이 겨울에 시작을 해서 그 찌꺼기를 잘 발효해서 그 물질로다가 내년도 농사에다가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농사는 자연에서 그냥 잘 가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겨울에 이 쓰레기 청소만 잘 하시면 돼요. 요것만 충실히 잘 하셨다 그러면 내년도 농사는 그냥 자연에서 알아서 또 아주 기라성같이 다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확만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부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오늘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가슴 아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이제 60대 중반 이렇게 이제 가셨어. 그런데 한때는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장시키고 누리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퀘션 마크를 한번 좀 우리가 가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어떠한 재물이 들어와서 어떤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전부 다 뭘 한 거냐? 삥땅 쳤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삥땅 친 것은 내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이죠. 돈을 너한테다가 재물을 너한테다가 밀어줬어. 왜? 이거예요. 바로 왜? 요걸 알아야 돼. 이 돈을 갖고 나를 성장시켜라. 이거예요.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는 지식적인 공부도 있지만 지식적인 그 외에 자연 공부가 있어요. 이게 사회 공부예요. 자, 이걸 갖고 이 돈을 갖고 나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성장됐다 하면 지금 재물 들어온 거 지금 그거를 삥땅 쳐서 한쪽에다 재물을 모아놓은 거 그 이상 내가 성장됐다 하면 나중에 이런 재물은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내가 성장됐기 때문에. 어떠한 재물은 그냥 물고춤처럼 사라지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항상 있어요. 지금 뭐 부도가 나서 뭐 있던 내가 쓰던 건물이 넘어가서 이제 내가 사용할 수가 없고 아니면 그걸 붙들고 있으려면 어떠한 재물이 또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굉장히 악순환에 나는 굉장히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나의 용량, 질량이 차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절대 오지를 않죠. 이게 시험지라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시험지를 날려요. 그런데 시험지를 풀 수 있는 시험지는 절대 내주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았다. 아, 내가 돌아보니까는 한 대 얻어 맞은 거야. 회초리를 맞았어. 그랬으면 이거를 알면 나를 빨리 만났으면 이걸 빨리 알았겠죠. 그럼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어떠한 재물을 몰려고 그 너무 노력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재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오는 그 물질, 좋은 물질, 그 돈이라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모으려고 축적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이거죠. 나한테 투자해라. 나의 질량이 커지면 그거 이상으로다가 자연에서 박수 쳐주는 일은 없어요. 자, 그 이야기하고 조금 이제 같이 이제 더 이야기해 드릴 게 어떤 게 있냐면 부부가 있는데 사실 부부는 아니죠. 부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 예. 그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 신랑분이 많은 거를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갖다 줘요. 부인을. 그럼 부인은 그걸 이제 모으고 재테크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쁘다고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에서 그 이제 비상용으로다가 그거는 조금 해놓지만 본격적인 것, 진짜 본격적인 것은 하루하루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갖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백화점 가서 좋은 그 옷도 한번 사 입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한 점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전부 다 돈으로다가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1,000원짜리 한 장 쓸 때하고 10,000원짜리 한 장 쓸 때하고 100,000원짜리 쓸 때하고 그 층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시면 오늘 내가 5,000원짜리 식사를 할 일이 있어요. 그 레벨의 사람을 만나겠죠. 그런데 내일은 어떠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그 비용을 내고 한 끼 식사하는데 1인당 5만 원짜리 식사를 할 일이 있어요. 자, 이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를 공부 비용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나한테 얹어라 이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 돈을 누가 줬죠? 누가 줬어? 물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돈이 오지만 그거는 사회에서, 나라에서, 자연에서 스스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 돈은 또 내 공부 비용으로다가 그냥 누굴 주는 게 아니라 내 공부 비용으로다가 활용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성장된다 이거죠. 자, 5천 원짜리 먹을 때 그 분위기하고 5만 원짜리 식사할 때 분위기하고 다르죠? 다르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구조물 속에서 어떠한 그 이런 레스토랑에 가도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 의자 하나, 숟가락 하나 전체가 다 다른 물질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 나온 그 내용도 다르지만 그 그릇도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재미있게 자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질량을 하루하루 높일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질과 비물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좀 한번 좀 하고 이제 질문을 한번 받을게요. 물질을 지금 활용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물질을. 근데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대를 만난다는 것이죠. 예. 나도 그렇지만 그 상대도 그렇고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있죠. 그 지식의 이 사람마다 그 갖춰놓은 그 지식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짜리 뭐 이거를 꼭 그렇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5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여기서 100억짜리 물질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단가가 높은 그런 거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나 그 식재료, 그 식사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물질로다가 값이 매겨져 있는 이상 나의 값어치도 거기에 실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이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먼저 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물질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과연? 자,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공부가 되고 득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 있지만 또 아주 낮은 질량 낮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조금 질량이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음식 맛이 좀 달라지겠죠. 음식 맛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물질을 입에다 놓고 먹으면서 느낌으로다가 오는 그러한 것을 맛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물질은 무엇이었고 비물질은 무엇이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식재료 모든 것, 이 식탁 그런 모두가 다 물질이잖아요. 나도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물질이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거는 비물질이고 나라는 것은 지금 비물질이에요. 영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거라고. 자, 그런데 음식을 지금 어떤 물질을 내가 입에다 넣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을 알아. 자, 물질에서 뭐가 지금 발생됐죠? 맛을 뭐라고 해요? 맛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생활하시는데. 아, 물질인데 이 맛은 비물질이네. 느낌으로 오네. 근데 상대편에서 아주 좋은 포맷의 이 얘기를 해주고 나를 돕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배추김치를 먹는다고 예를 들었어요. 지금 배추김치를 딱 해서 밥 한 숟갈에다 해서 딱 씹고 있는데 그 상대편에서 엄청난 좋은 질량의 포맷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말을 탁 던져. 이야, 근데 나는 기분이 업되죠? 좋죠? 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가 도움이 됐죠? 비물질이죠. 이 말로다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씹고 있는 것은 비물질이 아니라 물질인데 이 맛으로다가 이게 굉장히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비물질로다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이걸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렇게 놓고 상대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흠을 잡아갖고 나를 던질라고 지금 뭔가 감아서 던질라고 지금 나한테 안 좋은 비물질 이야기를 탁 던졌어. 자, 똑같이 밥에다가 배추김치를 넣고 이제 씹고 있어요. 자, 비물질이라는 것은 똑같이 말로다가 던졌는데 비물질 종류가 다르죠? 탁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하고 탁하지 않은 가벼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하고 내가 받는 게 틀려. 이건 보이지가 않죠? 내가 느낌으로 다 듣고서 내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혼에서.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물질을 씻고 있는데 참 밥이 맛있고 김치가 맛있어. 이 맛있는 이 맛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죠? 변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거를 공부를 하셔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물질과 비물질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갈피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만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이제 농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이제 농업이 이제 다르게 이제 시작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또 농업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좀 싫어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이 중에 어떠한 질문 사항 갖고 오셨으면 지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당신이 질문해야지. 맞지. 일저질러가지고. 비판을 한 사람이 아니 비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놨으면 그 10톤의 톱밥을 받아서 일단 물 먹이기를 했는데 물 먹이기를 하다 보니까 물량 이제 톱밥을 활용하셨잖아요. 네. 톱밥에다가 물 먹일 때는 지금 물 양은 어느 정도 양에 계속 물이 나오는 양이 어떻게 되죠? 호수가 처음에는 호스를 작은 걸로 했다가 둘째 날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물 양은 많이 네, 있었어요. 물량은 많이 있어요. 그랬군요. 물이 그러면 밑으로 철철 다행이신데 흐르고 그 정도는 이렇게 됐어. 물을 주다 보니까 바닥으로 이렇게 흘러 나오는 예, 정도까지.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물량이 넉넉하다 그러면 그 낙엽이든 볏짚이든 어떤 거하고 관계없이 톱밥이든 어떤 거 관계없이 물을 뿌린다고 그래서 물을 먹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지금은 이제 건조 쪽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낙엽이나 볏짚 같은 거는 바깥에다가 코팅막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깨지기 전에는 그 안에 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톱밥도 나무를 부숴서 만들었지만 그 겉에는 물이 먹어요. 이렇게 묻지만 그 톱밥도 이렇게 그 잘지만은 그 안에 그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톱밥 덩어리. 그러면 그 안을 쪼개면 그 안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까지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톱밥을 쌓아놓고 기계를 활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덩이를 파요. 우선
그 톱밥 중간쯤 뭐 이렇게 옆 기상들이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으로다가 부대파고 갖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다가 짓이겨야 돼요.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이렁이렁하고 또 누르기도 하고 그거 압중한 걸로. 그러면 겉에 처음에는 묻었지만 이 속에까지 들어가려면 은열이라는 게 있어요. 은열, 그러니까 실급이 막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 좀 오랫동안 있어야지 그 안에까지 침투가 되지. 거의 뭐 겉에만 묻어서 그냥 이렇게 물 먹인 걸로다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에는 호스 이렇게 천호스 이렇게 굵은 거 이걸로 모다로 막 품어서 가운데 진짜 호수를 만들듯이 막 이렇게 중간에 물을 부어도 한 이만큼만 되지 옆으로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막 발로 다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누르고 기계 들어왔을 때 기계를 활용을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 그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하실 거를 너무 어렵게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도 지금 내용이 있고 그런 거를 윤의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부족하면은 여기 이제 할 때 와서 실습하실 때 와서 좀 한번 보시고 네. 그러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걸 이제 한 번도 이제 안 해보시고 그냥 추측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신 거예요. 유튜브 보고 이제 그 흉내 내서 하긴 예, 예. 했는데 자, 이거 오늘 요거 확실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한 번 또 경험도 있고 그러시니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급하게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급하게 막 그냥 옮기질 말고 그래서 뭐 옮겼다 하면 다시 한번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계속 해서 한 3번 정도 2번은 조금 약해요. 한 3번 정도 그렇게 구덩이 파서 포크레인에다가 이적거리고 누르고 해서 또 쌓아요. 또 해서 그 전체가 다 갔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쪽에서 또 시작해서 다시 또 오고 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당일에 안에까지 그냥 다 돼요. 당일에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일주일 있다가 얘 안에서는 어떤 거는 지금 발효가 되고 있고 어떤 거는 아,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빨리 지금 어차피 지금 물이 안 먹었다 그러면 아니 물은 그래도 물은 충분히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상태를 다시 지금 헤쳐가지고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물이 지금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물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해 놓으셔야 돼. 왜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물 먹이기의 중요성은 지금 청소하시는데 1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까지 가요. 이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좋은 토양 발효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열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물 먹이기가 예를 들어 50%뿐이 안 됐는데 이제 쌓아놔서 적재를 해놔서 이제 열이 발생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겠죠. 열은 올라요. 70도에서 78도까지 80도 미만으로다까지 이게 열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올랐을 때 지속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얘는 그냥 떨어져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발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 양이 60에서 70%가 온전하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 안에 미립자까지 들어가서 된다 그러면 자, 열이 발생돼서 시작됐다 그러면 겉에서 그 미립자 톱밥 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까지 이제 발효 이 열이 들어가서 발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지속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엄청 길어지죠. 그렇죠. 자, 길어지게 되면 거의 뭐 한 3, 40일 정도 70도 이상을 그냥 폭발적인 온도로다가 그냥 가요. 이걸 쫙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그 열이 있는 만큼 얘네들이 소비되는 게 물 소비를 해요. 물을 증발시켜서 물이 없으면 얘는 발효를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그 진행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진행 기간, 날짜가. 근데 금방 떨어지게 되면 토양에 나가서도 이게 그런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이기가 중요하니까 요거는 심사숙고하셔서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주 토요일에 주말에 그
물먹이기를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뒤집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미흡하다 하면, 예, 예. 네네, 그게 미흡하다 하면 미흡하게 차라리 줬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시라고. 지금 내가 판단하기. 내가 처방을 드릴 테니까 요거 그대로 하셔야 돼. 예, 볏짚을 3롤 준비하세요. 그게 보통 한 롤이 예, 지금 500kg 정도 간다 그래요. 물먹이기 하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지만 뭐 한 300kg인데 그런 지금 볏짚 그 공룡알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거를 3롤 준비하세요. 썰은 걸로. 네. 그리고 온도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날짜가 잡히면 그 볏짚을 최대한 빨리 갖고 오셔야 돼. 그 지금 물먹이기를 이미 톱밥에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발생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지금 감안해서 빨리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볏짚 3로를 갖다가 물먹이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볏집에다가 같이 물먹이기를 볏짚만 따로 해서 그날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톱밥도 한번 뒤적거려 보세요. 그러면 물먹이기가 분명히 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볏짚을 먼저 물먹이기를 해놓고 톱밥을 한번 파봐서 물먹이기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볏짚을 그냥 믹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볏짚을 물먹이게 한 볏짚을 그 톱밥에다가 믹스할 때 볏짚을 물먹이게 한 후에 믹스할 때 톱밥이랑 믹스할 때 다시 물을 뿌려가지고 물먹이기를 해서 적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적재를 해놓으시고 온도계를 준비 안 하셨는데 꼭 오늘 온도계를 준비하셔서 어디서 사요 온도계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걸 가져가세요. 온도계를 꼭 꽂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 물먹이기를 해놨을 때 온도를 보시고 또 그 다음날 온도를 보시고 날마다 그 변화되는 온도를 보셔야지 정확하게 공부가 돼요. 그거를 온도를 다 빼놓고 하시게 되면 요 공부 또 나중에 또 다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처방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또 하셔야지 지금 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복잡해져. 근데 요것만 실행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토를 달아서 이제 두 분 이제 진행하시는데 아니 뭐라고 그럴 그건 수는 아니고 없고. 이거를 잘 되게 자, 해야 이제 되는데 처음부터가 이거는 빵점으로 시작하는 자, 한 거 다 꽝이야. 자, 이제 그거 이제 그만두시고. 자, 이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두 분이 의견이 지금 안 맞으셨어. 요거를 지금 맞추셔야 돼. 그래서 먼저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꼭 뭔가를 우리가 남자분들이 너무 그 권위 의식을 갖고 그냥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그 한 집에서 살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인이 모르고 혼자만 이제 같이 진행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러는 같이 간다. 이렇게 되면 좀 모순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해도 돼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뭐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였죠? 물질과 비물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내 쪽에서는 부인 쪽에서는 비물질이 탁한 비물질이 생성이 그냥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원인 제공은 지금 남편분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탁한 에너지를 발생을 지금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물질이 좋게 운영이 될까? 절대 자연은 그렇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롱법 하시는 이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무언 그 개떡 같은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탁한 에너지를 한쪽에서 발병시키면서 원인 제공을 하면서 어떤 물질이 잘 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자연에선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한 집에서 살면서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도란도란 해서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는 어떠한 이제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냐면 내가 천년의 에너지를 여기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건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떠한 그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한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뭐해요? 운영한다예요. 이게 지금 잘 돼서 밭에 나가잖아요. 토양하고 만났어. 그러면 진두지는 내가 한다고 농부가 하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다. 그러면 그 토양 버려제가 탁한 거냐 아니면 탁하지 않고 진짜 맑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달라요. 운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운영 자체가 봐요. 지금 그 밭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탁한 에너지를 불러들였다고 지금. 비료, 농약 쓴다는 것은 탁한 에너지예요. 벌레가 생겼다는 거, 균이 생겼다는 거, 바이러스가 지금 움직인다는 거는 그건 탁한 에너지.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면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걸 또 불러드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에너지로다가 이 우주 에너지를 끌고 들어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텐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고집으로다가 그냥 내 멋대로 막 하던 이런 거로다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와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 맞아요. 뭐로 와서 공부를 해. 못하러 혼자서 여기 와가지고 저는 또 몰라서 두 번째는 혼자 왔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걸 충분히 물어보고 준비하고 온도계량 준비하고 했으면 그래 다 100% 정말 반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황당하지. 네, 왜 그런 그래. 짓을 하나? 자, 제가 이제 중계를 서드릴게. 자, 지금 저기 저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시죠? 동의 안 동의를 하세요? 하고 싶으신가? 아 저는 아니 토가 필요 없어. 당신이 100% 200% 잘못했어. 당신이 하는 지금 일을 이거 내가 말씀 나누는 거 지금 다 녹화돼. 이거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하는 걸 내가 유튜브 예. 나가요. 예. 당신이 하는 거 하지 마. 톱밥 당신은 샀으니까 당신 혼자 해. 이게 아니잖아. 이양 벌어진 거 그래 수습 얼른 가서 다 해주고 그랬잖아. 그러면 준비는 제대로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면 이장님한테 뭐 전화라도 해봐. 안 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여기 아줌마 이거 듣는 사람은 이거 정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아마 다른 분들한테 아마 큰 교훈이 되실 수가 있어. 정말이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감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래도 그냥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예? 아니 웃지 부인 마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 부인께서는 지금 거기 그 활동하시는데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100% 하죠. 밤이고 낮이고 다 진짜 가서 같이 일하고 밥 해주고 이쪽 양쪽으로 뛰어다니고 다 하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했지만은 하실까? 인정하시면 돼요. 따라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 아니야 충분히 협조하고 다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하니까 내가 지금 황당해서 아니 그래 아니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이제 그 진행하시고 그러는 건 이제 다 알지. 그거를 빨리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아는데 그거를 저 핑계 같지만 온도계 준비 안 한 거는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이거 센서 길이가 다 짧은 것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그래서 가실 이번 걸. 주에 와서 이제 이장님한테 예.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와서 사서 다 내 손에 쥐고 있어서 물먹이 거기다 꽂아놓고 와야지 기본이. 꽂아놓고 와도 볼 사람이 아유 왜요? 볼 사람이 없어. 얼마든지 주위에다 부탁하면 그저 온도 말씀을 이제 드릴게. 그 이제 또 여기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는 아니니까 다 이제 웃음으로 다 이제 화해가 돼서 그렇죠. 이제 다행인데 자 아무튼 그런 이제 물먹이기에 대한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다가 하셨냐 이거에 이제 물먹이의 중요성은 이제 알고 그건 기본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직접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 아주 오진 깜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뭐 왜 이런 거를 해? 내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인들이야. 농사 짓고 있지만 지식인 농부로 가야지. 어떤 욕심으로다가 거기 끄달려 가지고 그냥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뭐하고 그거 너무 그렇게 그런 쪽에다가 가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오늘 여기 주인공이 안 왔어요. 팀장님이 안 왔는데 먼저 그 팀장님이 그 온도가 안 오른다고 그랬죠. 네. 그때 아마 오셔서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야. 그러면 연배가 많이 되셨잖아.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 공부가 탁 들어간 거라고. 아, 물먹이기를 여기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못했다는데 나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진단하고 타진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고집이 너무 센 거지. 부러진다고. 맞아요. 힘들어 저렇게 같이 되면. 톱밥에다가 넣어버려야 돼. 자,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렇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다가 해볼 때 어떤 게 있냐면, 물먹이기를 지금 그 안 됐을 경우에, 내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물질과 비물질 그 영역의 공부를 우리가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도 유튜브에다가 내보낸 게 있는데,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묻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을 내가 무시를 하게 돼.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 지금 먼저 제가 가서 이제 봐준다 그랬잖아요. 온도가 안 올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 예전에 어떤 짐을 날르려면 짐꾼이 있어야 되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실 거야. 짐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든다 그러면 부잣집이 있었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조그만 세경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이제 그런 걸 받으면서 짐을 날라다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생기죠? 지게가 생겨요. 그게 지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어떤 논리에서 지식으로다가 변하면서 어떤 기술 문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지게가 나오죠. 그럼 지게꾼, 짐 날르는 지게꾼이 생겨서 지게에다가 얹어서 각 그 부잣집을 들어가서 짐을 부려주고 날라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조금 사회가 발전되면서 뭐가 나오죠? 지게도 존재를 하면서 여기에 짐을 날릴 수 있는 리어카가 등장해요. 이게 발전이죠. 리어커를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게만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기서 있는 것이고 자 근데 리어카로다가 짐을 날리다가 뭐가 또 나오죠? 마차가 나죠. 마차. 그러면 소도 있어야 되고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짐꾼에서 마차까지 왔어요. 짐꾼에서 변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뭐가 변했죠?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짐꾼 지금 25톤 덤프 트럭 아니면 그 긴 차를 뭐라 그러죠? 트레라서부터 그런 하여튼 짐을 실어 나르는 엄청난 발전돼서 가고 있는데 짐꾼에서 변한 게 있어요?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지게를 지고 어떤 부잣집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는 환경을 공부가 할 수 있었고
그 부잣집에 말하는 그 이 말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한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다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연에서 공평하게 공부를 시켜주고 있었다 이거지요. 리어카를 끌던 마차를 끌던 지금 25톤 덤프를 끌던 똑같이 공부는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내가 먼저 이제 그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물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동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물먹이를 해서 하려 그러면 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떠한 포크레인 그 기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사가 와서 그거를 진행을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여기 왜 왔죠? 포크레인 기사가 돈 벌러 왔어요. 아니면 일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제가 가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거예요. 내가 기계가 없어서 기계를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의리죠. 부탁하는 내가 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탁을 해서 수락을 했어. 자, 그 사람이 날짜를 잡아서 합의를 봐서 포크레인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부탁을 해서 왔지만 오늘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 돼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그때는 갑이 내가 갑이 내가 갑이 자, 이제 바뀌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물먹이기에 대한 게 공부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리고 사람 공부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팅을 해라. 일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노동법에 있어서 그거는 진행하면 되지만 그거를 일하는 걸 시간을 너무 뺏긴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이 사람이 8시부터 일을 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8시에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소견, 토론을 꼭 해서 미팅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오늘 당신이 여기 왔는데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알아듣게 얘기를 해라. 이 사람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본다. 무엇을? 오늘 이러한 일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 일을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딱 물어. 좀 난 자신이 없다. 그럼 가십시오. 돌려보내. 일을 성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되고 이거 뜨뜻미지근하게 기술자가 왔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거를 오늘 어떻게 뭐를 어떻게 설명을 다 해서 이 사람이 이해가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자, 지금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갖고 시작을 하셔야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자,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정확하게 생겼어. 책임감도 생겼고. 그렇죠? 이거를 진두지휘한다. 누가?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굴 믿어?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행 이 자체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주의사항이냐? 자,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지금 이제 뭐 다른 얘기 그만두고 토양발에 이제 물먹이기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먹이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어떠한 그 장소를 제공받아서 아니면 그런 걸 만들어서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흙바닥에서 해야 돼요. 흙바닥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거기 흙이 들어가요. 흙이 조금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거 주의사항을 줘야 돼요. 밑에 건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박박 긁지 말아라. 흙이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흙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안 올라가니 절대 긁지 말고 흙이 안 들어가게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흙이 들어가게 이걸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냥 보내버려야 돼. 그 정도 배짱은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여기서 나랑 같이 공부를 해서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도 포크레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몰라요. 물먹이기만 해서 이렇게들 해서 이렇게 이제 실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겠지 했는데 이런 거를 지금 모르고 이렇게 요번에 이 사람도 지금 그걸 이 연구원도 지금 그거를 몰라가지고 흙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물먹이기는 고사하고 그냥 지른 데서 막 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흙이 들어가면 물을 뿌리는 데다가 거기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무게가 있어서 눌린다고 그러면 산소층이 없어요. 그러면 열이 안 오른다고. 물이 있다면 썩는다고 이게. 산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먹이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내가 얘기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그 포크레인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이것까지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막 얘기해버리면 잔소리뿐이 더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는 내가 그런 걸 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더 이게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할 때 포크레인이 언제 오는지 여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10시에 딱 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또 10시까지 했으니까 그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하고의 어떤 미팅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 이런 공부를 하려면 좀 일찌감치 와서 이런 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거기도 지금 이제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내서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이런 이제 2번 처방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방에 그냥 진행을 하시려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를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이제 실수를 안 하신다는 거지. 자, 오늘 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제 두 분이 진짜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희생이 이제 이렇게 있으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가 됐잖아요. 여기서 큰 공부가 뭐다? 이제 물질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지만 여기 비물질이 지금 부인이 안 좋은 탁한 에너지가 발병이 됐어요. 이렇게 발생이 되고 말았어. 이미 벌써 끝났어. 그냥 나와버렸다고. 자, 그러면 이제 바깥 분께서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거를 이제 수습을 좀 해보려고 말씀을 했더니 워낙 그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뭐 진행을 안 하셔. 근데 그거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더 깨져봐야 알아. 이제 더 터져야 안다고 지금. 그거는 자연에서 운영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내 입으로 다 비물질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 못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속에서 이제 해야 돼. 예,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까지만 내 말씀을 드릴게. 예, 그렇게 하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 딱 감 잡으셨으면 이제 그 말의 운동력은 있어요. 이제 계속 가서 오늘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하루하루 가시면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시게 되실 거예요. 네. 아이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진디지휘하면서 연구소로다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몸서하면서 내가 그 육체적인 거를 다 해가면서 깜빵을 살 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시고 해야 돼. 이게 지식이라든지 공부가 지금 되고 내 질량이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으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달픔이 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오늘 이제 배운 좀 거 진행하시면- 물 먹이기 하면서 실수한 게 한 번에 그래도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여기 이제 문의는 안 하고 혼자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또 정성을 들이고 이제 그런 게 있으시니까 그런 이제 정성 들인 거 하고 또 다른 쪽 한쪽에서는 또 그 안 좋은 에너지도 발생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조금 이제 가라앉혀서 이제 좀 잘 좀 한번 앞으로 그래서 좀 이제 이제 잘 하실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한다면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조그맣게 한 1톤만 해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서 근데요. 그래서 늘 여기 그 해보셔야 또 자, 아시는 오늘 겁니다. 이제 뭐 안타까운 네. 점이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미숙된 부분이 이제 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셨죠? 네. 예,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고 또 이제 하시고 꼭 그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전에 전화 한 통 주시고 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한번 견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더 아마 시간을 허비를 안 하고 힘도 좀 덜 들이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실수는 절대 자, 오늘 이제 좀 많은 공부가 됐어요. 여러분들 좀 이제 식사 준비해서 다 됐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걸로다가 끝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